이제 그 선생님 말을 좀 믿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예, 공황을 다루기 시작했어요. 되게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정신과 진료를 직접 경험하신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는 컨택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사연자분이 저희와 함께 해주셨을지 간단히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자 작가입니다. 2년 전 처음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공황장애는 연예인들이 걸리는 병, 한가하고 나약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했는데 밝고 성실한 제가 그런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좌절했던 시간들, 정신과에 가기 싫어 머뭇거리던 순간들, 그리고 의사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마음 훈련을 하고 차근차근 공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아 얼마 전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 라는 그림 에세이를 출간하였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정신과에 대한 두려움에 치료를 망설이는 분들께 공황장애는 충분히 나아질 수 있다고, 잘 치료하면 전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께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데요. 직접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광화문에 있는 한 식품 관련 대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는 틈틈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면서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 그 책을 출간했고 요즘은 이제 작가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김세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이제 진료를 받고 계신다라고 하셨어요. 예, 언제부터 조금 진료를 이렇게 받게 되셨는지, 처음 경험하신 증상은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는 요즘은 진료를 받지 않고 있고요. 네네. 이미 이제 책을 출간하기 전에 선생님께서 먼저 이제는 그만 와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네네네. 지금은 이제 치료를 받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공황장애를 경험을 했었던 거는 퇴근길 지하철이었어요. 제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힘들어하던 중에 이제 퇴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에서 이제 숨을 이제 쉬기가 어렵고 막 식은땀이 막 흐르고 되게 무서운 생각, 뭐 여기서 당장 탈출해야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처음으로 이제 지하철을 막 뛰쳐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고 이제 그런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이제 병원에 가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더니 공황장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이 공황 증상에 대해서 이제 물론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네. 또 아직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조금 더 여쭈려고 하는데요. 네. 처음에 그런 느낌이 찾아오고 얼마 만에 좀 증상이 괜찮아지셨어요? 처음에는 지하철에서 이제 딱 내려서 그 플랫폼에 앉아서 쉬니까 뭐 한 20분? 뭐 이 정도 되니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런 증상이 다 사라지고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증상이 여러 번 반복이 됐고 병원을 꼭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제 예기 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공황 증상이 없는데 또 공황 증상이 올까봐 너무 불안해가지고 일상생활을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자꾸 이제 드러날까봐 또 겁도 나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진료를 이제 결심을 하신 거는 뭐 어떤 주변의 조언이나 뭐 어떤 정보 같은 것들을 찾아보시고 결정을 하시게 된 걸까요? 저는 한 번도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고 이제 평소에도 스스로 나는 성격이 되게 밝고 긍정적이니까 나는 그런 데 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이게 다 공황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선뜻 병원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이 잘 안 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 많이 망설이고 이거를 내가 스스로 한번 해결해 봐야겠어, 이건 의지의 문제일 거야 막 생각하면서 마치 뭐 몸에 있는 감기 다루듯이 잘 먹고 잘 자면 괜찮아지겠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막 고기도 많이 사 먹고 막 잠도 막 자고 면역력을 키우자 막 그렇게 해서 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증상은 더 자주 더 시도 때도 없이 저를 찾아왔고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안 되겠다, 이거는 내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조금 병원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죠. 그럼 이제 병원에 이제 방문하실 때 처음 병원에 내원할 때 네. 어떤 느낌들을 받았는지 이 자리에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병원에 정신과에 대한 약간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좋지 않은 환상.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가기 전에 예약을 해놓고 기다리는데도 되게 겁이 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면 되게 무섭고 뭔가 그런 거를 보게 될 수도 있어. 막 약간 이런 굉장히 막 속에 상상력을 막 키워가면서 처음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도 문 앞에서 갈까 말까 어떡하지 막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병원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갔는데요 있잖아요.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저 같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이렇게 쭉 앉아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 걸 봤고, 그리고 병원의 분위기도 그냥 제가 생각했던 그런 무서운 곳이 아니라 편안하고 뭔가 막 노래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분위기 자체가 뭔가 괜찮아요? 걱정 말아요? 편하게 계세요? 약간 이렇게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었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에서 깜짝 놀랐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좀 위안도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쩌면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 뭔가 이런 것이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보다. 실제로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안심이 되었고 또 이제 좀 위로도 받게 되었죠. 그럼 막상 진료를 좀 받으실 때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처음 초진 진료 때. 초진 때. 네. 역시나 이제 가서 제 상황을 말씀드렸더니 이제 선생님이 들으시고는 네, 공황장애가 맞습니다 이렇게 딱 확인을 시켜주셨어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되게 억울한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 거죠. 사실 저도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황장애 하면은 왜 연예인병, 뭐 나약한 사람이 걸리는 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왔다는 게 되게 믿어지지가 않아서 이제 선생님한테 선생님 왜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막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선생님 말씀이 공황장애는 누구나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분명히 좋아질 거예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항상 열심히 살다 보니까 한 번도 제 마음을 이제 생각해 볼 겨를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그 말을 약간 주문처럼 계속 외우면서 지냈고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제 마음을 좀 들여다보려는 노력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치료 과정이 좀 어땠는지 말씀을 해주신다면. 약물 치료 기본적으로 하는 그 약물 치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의 상담 치료. 근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거는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이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그 인지행동 치료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공황장애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저도 이제 뭔가 해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그거 인지행동 치료 어떻게 했고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지식화 과정이라고 해서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먼저 정확하게 이제 알아야 이 병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실 거예요 라고 하시면서 한 몇 주간 이제 진료실에서 저한테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한 과외를 해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공황장애라는 병에 대해서 되게 잘 알게 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지치료라고 해서 공황 발작이 있을 때마다 제 머릿속에 들었던 그런 두려운 생각들을 올바른 생각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이제 하나씩 바꿔가면서 공황이 올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내가 바꾼 올바른 생각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는 연습들 이런 걸 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행동치료라고 해서 한번 그 공황을 극복하는 연습을 계속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노출치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선뜻 이렇게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오로지 다 이제 겪어낼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다시 좀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께서 내리지 않고 그 상황에서 공황을 한번 이제 넘겨보면 용기가 생길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다음번에 공황 발작을 만났을 때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 말을 좀 믿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면서 공황을 다루기 시작했죠. 되게 좋은 학생인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네. 진심으로. 네. 얘기를 하고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면 또 약물 치료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어요. 네. 직접 경험한 약물 치료는 어떠셨는지 또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항우울제하고 항불안제를 처방받아서 이제 꾸준히 복용을 했고요. 한 6개월 정도 복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저는 이런 병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까 처음에 선생님께서 최소 3개월 이상은 복용을 하셔야 되고 뭐 이후에도 이제 저하고 상의를 해서 중단할지를 결정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을 때 되게 절망했어요. 최소 3개월? 최소 3개월이라니 막 이런 부분에서 되게 절망적이었고 그리고 사실 정신과 약에 대한 두려움도 컸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약을 처방받았지만 안 먹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제 마음을 저희 선생님이 눈치를 채셨는지 나가려는 저를 붙잡고 약 꼭 드세요 이렇게. 네, 그래서 네. 사실 고민이 된다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선생님께서 약을 드시면서 급한 불 끄고 저를 믿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속으로 먹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복용을 하기 시작했고 또 그래 만약에 나중에 중독되면 또 이 선생님께서 중독을 또 따로 끊어주시겠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면서 네 그렇게 믿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신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선생님을 믿는 마음 이런 그렇네요. 것들. 지금 네. 말씀에서도 되게 그 선생님에 대한 믿음이 네. 묻어나서 좀 그립네요. 부럽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네요. 선생님이. 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약을 복용하시기 시작하면서 좀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셨고 또 불편한 거 없으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약에 대한 부작용 같은 거는 딱히 느끼지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는 약을 먹는다고 해서 그 공황 발작이라든지 얘기 불안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이제 내가 원했던 그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없다 보니까 예, 이거 뭐 효과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뻥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이제 주저했던 적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저는 되게 담당하신 선생님한테 솔직하게 제 궁금증을 항상 얘기해야 하는 편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갑자기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게 점차적으로 분명히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셔서 그걸 믿고 계속 끝까지 복용을 하게 됐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치료제가 이제 항우울제라는 약인데 항우울제 기전 자체가 뭐 진통제 같은 약하고는 다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 일정한 농도의 약 기운이 돌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 약이라서 먹었는데 생각만큼 뭐 별 효과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사실 저희로서는 되게 감사한 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냥 약이 안 듣는구나 하고 네. 발길을 끊으시거나 네.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깝죠. 이 부분도 진짜 좀 이렇게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알아두시면 참 좋을 것 같은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진료를 받으시면서 뭐 좋았던 점도 아마 있으셨을 거고 반대로 이건 조금 아쉬운데? 네, 했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진료를 받으면서 좋았던 것은 제가 회사 근처 가까운 병원 다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에서 오는 심리적인 안정감 이게 되게 컸고요. 음. 내가 언제든지 위급하고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5분 거리에 있어 라는 생각이 공황장애가 있지만 이제 회사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데 약간 큰 힘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되게 고마운 마음이 컸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힘듦, 아픔 이거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그런 게 또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선생님한테도 고마운 마음이 좀 컸었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정신과를 계속 다니면서 진료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에서 오는 그런 안도감이 되게 컸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게 공황장애를 뭔가 극복하고 뭔가 더 좋아지게 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이제 아쉬운 점은 별로 없습니다. 네. 네. 네네. 진짜 좋은 선생님이셨다. 그러게요. 네. 아마 또 종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네.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약을 끊을 수 있는 건지,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약을 끊기 전에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알 먹던 것을 1알로 줄이다가 하나를 또 반알로 줄였다가 맞아요. 그 반알의 시기를 뭐 간격을 늘려서 먹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천천히 약을 줄여가는 과정부터 이제 뭔가 나에게도 좋은 방향으로 이 치료가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쯤 되면 공황 증상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없는 상태가 그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 나 요새 괜찮은데 그냥 안 먹으면 안 되나? 그러실 수 네,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안 필요하니까 약에 손이 안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막 시간 지켜서 먹었었는데 이제 그쯤 되고 나니까 이제 나도 이제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안 찾게 되고 자꾸 까먹게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께서 절대 그냥 끊으면 안 되고 저랑 같이 천천히 끊어야지 되는 거다라고 계속 저한테 그거를 강조 또 강조 막 별표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 내가 이거를 끝까지 잘 마치려면 치료를 정말 끝단까지 잘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는 저는 핸드폰에 알람을 맞춰놨었어요. 약 먹을 시간. 그래서 빼먹지 않고 끝까지 그 약을 다 이제 조금씩 줄여가지고 먹게 되었고 사실 저는 이미 이제 그때쯤 되니까 정신과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가 돼서 저는 계속 다니고 싶었거든요. 근데 하루는 이제 선생님께서 아, 이제 그만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제 먼저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좀 아쉽더라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또 여쭙고 싶은데 이 이제 진료를 받는다는 사실을 가족들한테도 오픈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가족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이던가요? 저희 남편은 제약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덤덤한 반응이었고 이제 다른 가족들, 뭐 이제 부모님이나 동생이나 뭐 형제자매 이런 분들은 많이 놀랬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이제 내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가? 야 웃기지 마 뭐 이런 반응들 있잖아요. 야 네가 연예인이냐? 뭐 이런 반응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그런 말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당사자는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상처가 아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그게 이제 다른 사람 눈에는 굉장히 뭔가 꾀병처럼 그렇게 보이는구나 라는 거를 그때 많이 알게 됐죠. 그러니까요. 이 네. 병을 뭐 앓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마치 뭐 그게 맞아요, 약간 맞아요. 유행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네.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정신과에 내원하기 힘들어하시는 이유가 또 나중에 취업할 때 문제가 되지 않는지 네, 이런 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근데 또 이제 회사에서 인사 담당하는 쪽에 계시니까 혹시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인사팀에 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교육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어서 네. 사실 그 부분은 이제 채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노무 쪽의 분들이 더 전문적으로 알고 계시기는 한데요. 이 똑같은 질문을 제 책 읽으신 분이 저한테 하신 적이 있었어요. 네네.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저희 회사에 있는 그 다른 인사 담당자님한테 물어봤어요. 실제로 이제 채용 과정에서 이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일단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확실히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그게 채용 과정에서 뭔가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저희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또 직접 인사팀에 계시는 분이 네네. 얘기해 주시는 거라 무게감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신다면은 이 기회에 마음 놓으시고 꼭 치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진료를 받아오신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혹시 진료 외에 네. 내가 이런 증상들을 좀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나만의 노하우? 어떤 방법들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되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일단 첫 번째는 명상을 하게 됐어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좀 건강해지고 싶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헬스나 필라테스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이 하지 말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평소에도 운동을 하세요? 하길래 전혀 안 합니다 했더니 이제 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지금처럼 뭔가 불안이 조절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극심한 운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명상이나 단전호흡을 해봐라고 이제 추천을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집에 와서 그런 거를 좀 찾아보고 공황 증상이 확 올 때마다 뭔가 바로 약을 확 먹거나 도망치지 않고 이어폰을 딱 끼고 이제 그 명상을 통해서 좀 다스리려는 노력을 먼저 이제 하는 네. 습관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명상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한테 되게 도움이 됐던 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공황장애는 마음의 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내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좀 잘 다스려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공황 발작이 딱 오면 그거를 내 마음이 뭔가 신호를 보내는구나 뭐 알람 신호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상황에서의 내가 느꼈던 그런 상황, 그리고 감정, 느낌 이런 거를 이제 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그런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좀 바꾼다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생각들로 좀 바꾸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이런 게 되게 공황을 잘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약만 먹지 않고 일상에서 이렇게 노력을 병행하는 것들이.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요,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세요 했는데 이렇게 했더니 너무 좋았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셨을 거잖아요. 네. 선생님 너무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진료할 맛 났겠다. 그러니까요. 네. 혹시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뭐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제가 지금 뭔가 계속해서 공황장애로 힘든 상황은 사실 아니지만 오히려 이렇게 공황도 이렇게 잘 다루고 잘 극복하면 전처럼 행복하게 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변에 공황장애를 잘 극복했다고 하는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이제 처음 공황을 만나신 분들 뭐 이런 정신과적 질환을 겪으시는 분들은 이제 막연한 두려움과 뭔가 불행한 마음이 드실 텐데요. 충분히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고 또 전보다 더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믿으시고 용기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는데요. 책은 이제 제가 처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너무 힘들 때 회사를 퇴사하려고 막 사표를 준비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내가 공황장애 때문에 퇴사할 순 없어. 이까지 공황장애 때문에 내가 이거를 다 숨어버릴 순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때의 마음을 담아서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 라고 제목을 이제 지었고요. 이 책은 정말 말 그대로 평범한 회사원이 공황장애를 만나고 이제 치료받고 극복하는 과정을 담은 그림 에세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저처럼 이런 비슷한 아픔을 겪으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내부자들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좀 제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지금 뭐 심각한 공황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주변 분들에게 선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책이 필요한 이유를 이제 영상에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한 5분께 제가 책을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치 제 채널이 뺏긴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설명을 잘해주시다니. 아니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진짜. 잘하셨단 말씀이죠. 네. 제가 수다쟁이여가지고 아니에요. 죄송해요. 네. 선생님께 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꼭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그 위안을. 네. 네. 근데 정말 저희와 비교가 될 정도로 네. 말씀을 너무너무 잘하셔서 이 공황장애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김세경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소감 간단하게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런 채널이 있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좋고 많은 분들께 용기를 주고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전 너무 좋고 그리고 그 내부자들의 그런 여정에 제가 짧게나마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무리까지 정말 네, 엄청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세경님의 이야기는 저희 애플 팟캐스트 컨택트 코너를 통해서 또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지하철이 무섭다고 퇴사할 순 없잖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오늘 컨택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신 세경님께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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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